200만 원씩 저축해서 1억을 모으려면 약 4년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매월 200만 원 저축하고요. 연간 돈을 같이 모아요. 그러면 얼마 걸려요? 딱 2년 걸립니다. 이 B의 사례는요, 실제 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2024년 재테크로 부자 되는 법 주제로 특강을 맡게 된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KTX 타고 이제 강사님들 같이 내려왔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특강하러 내려오면서 딱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이 30분의 특강,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저는 너무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3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재테크,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행복 재테크에서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17년에 가입을 했으니까 만으로 7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테크 기초반과 재테크 시작설이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을 가장 맨 앞에서 많이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제 지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수강생들한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재테크 지금 공부해도 될까요?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셔야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실 오늘 자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막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러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이 사그라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재테크 성공 반전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테크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재테크가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많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제가 한 연봉 3천만 원 정도 벌어서 1년에 2천 정도 모았는데 이 돈 언제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부분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실거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투자, 뭐 지금 당장 나는 집 필요 없어. 대신에 자산을 빨리 늘리고 싶어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저희 뭐 행크의 20대 분들, 20, 30대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은퇴를 앞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다 좋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시작해야 되냐? 저는 바로 소중한 내 돈,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산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기사가 있죠. 바로 뭐예요? 전세 사기. 제가 26살부터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면서 단 하루도 그때 시작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 자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제 동생, 지인들의 자산까지 지켜줬거든요. 일단 내가 가장 중요하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지식을 올바르게 배우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재테크에 대해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32인데 이때 이제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처음에 가져왔는데 좀 위험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거 계약하면은 괜찮지 않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왜 하면 안 되는지 제가 한 30분 동안 특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재테크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말이 없어요. 분명히 저한테 몇 달 전에도 무슨 책 읽어야 돼? 일단 사무장님 예시트 책부터 읽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 읽었어? 사긴 샀는데 점점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재테크 공부하기 힘들죠. 특히 이제 여기 뭐 본업 없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다 힘들게 시간 쪼개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많이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장이 너무 멀어요. 우리 여기 대구 계신 분들 부천 그 오프라인 강의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가셨구나.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어디서 강의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행크, 부천에 강의장이 있다 얘기하면은 일단은 처음에 딱 반응이 좀 먼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없다. 우리가 늘상 달고 다니는 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사례를 소개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서울대 가는 법 이런 특강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될까요? 서울대 졸업한 지 10년 넘은 선배? 그런 분들 말고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사례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아니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지금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는 만큼 척척님 사례예요. 이분은요, 참고로 울산 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정말 성실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내일도 올라오실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니 금요일 저녁에 항상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표를 끊으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신 분인데 지금 사진이 뭐냐면 작년에 행크 성공인의 밤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참석도 하셨고 지금 입문하신 지 한 만으로 이제 거의 2년 되셨거든요. 저희 행크에 겨울 회원 등급 있는 거 아시죠?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 전업 투자자냐?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일 때문에 지금 울산에 내려와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도 매주 토요일날 올라와서 수업 듣고 임장을 다니시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또 가족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만으로 2년째 계속하고 계세요. 이분이 투자를 총 7건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의 재개발 물건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수도권이에요. 여기 대구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이 아는 만큼 척척님의 사를 보면서 이분도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호사 여성분이시거든요. 또니님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어요. 저도 9to6 근무를 했어가지고 교대 근무를 해본 적은 없는데 교대 근무하는 게 사실 하면서 재테크 공부 병행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이분도 20대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가 스케줄표를 아예 달라고 했어요. 데이타임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저녁, 나이트 근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서 가져달라고 했는데 6시에 일단 기상해서 8시부터 4시까지 업무를 봐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퇴근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근데 이분은 독서실로 갑니다. 제가 안 힘드세요? 근데 본인도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집에 가면은 분명히 늘어질 거 뻔하기 때문에 참고 독서실에 가신대요. 물건 검색하고 공부하고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나 했더니 크로스핏을 하러 가신대요. 여러분들 그 재테크 공부하면서 책 많이 읽으세요,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못 들으실 거예요. 저도 운동하고 왔거든요. 바빠도 시간 쪼개서 운동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주말에는 또 임장하러 오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좀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크로스핏에 가는 건 아니에요. 네, 크로스핏 꼭 안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이분들도 사실 처음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루틴을 이제는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도 하루 루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재테크 성공 방정식 3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간 지나고 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까먹으실 거라고. 네. 자, 이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마인드부터 해서 지식, 실행 이 3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자신감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저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제가 2017년 4월 2일 날 쓴 게시글입니다. 제가 2017년에 처음 카페에 가입을 하고 오랜만에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정말 다 이루어졌다고요. 딱 하나, 책 출간하는 거 빼고. 저기 뒤에 사무사님 계셔서 제가 눈을 계속 피하고 있거든요. 매번 볼 때마다 책 쓰시라고 하시는데 근데 내년에는 진짜 저도 책 출간을 목표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 자랑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나 목표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월 단위별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액션 플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자신감 확보하기인데요. 저희 행크에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지만 소위 말해서 프로 수강러 분들도 많이 계세요. 경매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데 아직도 경매 입찰하러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정말 많았고요. 부동산 인장 한 번도 안 가보신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 가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자신감이 안 생긴대요. 무섭대요. 그런 경험 한 번씩 다들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라라고 얘기해주세요. 하루에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이게 중요해요. 3개씩 경험담을 읽고 정리를 해라. 저희 지금 재테크 시작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시스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루에 3개씩 칼럼이든 경험담이 다 좋다. 읽고 정리해라 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서울대 졸업한 지 10년, 20년 된 분들 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서서 공부하시는 분들 사례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분들의 글을 오히려 더 많이 읽어야지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면 나랑 똑같아요. 저도 사실 부동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대출 한번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처음 대출 받으러 가는데. 처음에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명도하러 가는 거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계속 간접 경험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체해요. 저도 약간 파워제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나마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 열심히 듣고 있고 복습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나의 문제가 뭘까?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실제로 효과를 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3개씩 우리들의 경험담도 좋고요. 대신에 너무 난이도가 높은 글이 아닌 내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담을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지식 습득하기 단계인데요. 이것도 총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귀가 트여야 말귀가 트인다. 저도 부동산 공부 26살에 시작하기 전에는 재테크 제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딱 왔는데 그때는 이제 경매 수업, 우리 앞에 쿵쿵나니 경매 수업으로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책 한 장을 넘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모르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뭘 했냐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일단은 다 적어요. 다 적고 나서 그 의미를 찾아봐요. 대신에 너무 한꺼번에 하면 빨리 지치니까 하루에 이것도 3개씩.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테크 기초반에서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 중에 하나가 용어집이 있어요. 재테크 용어집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제가 그때 공부했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단어에 대한 설명 적고, 근데 사실 설명만 봐도 설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단어가 쓰일까 궁금한 거는 기사로 찾아봅니다. 그럼 정말 놀랍게도 제가 최근에도 자료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교재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기사가 쏟아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 기사까지 찾아보면서 해야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 30분 몰입해서 공부하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거예요. 직장인일 때 저희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도 올빼미형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장 다니면서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은 일단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솔직히 5시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5시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을 본 게 5시 반이었어요. 준비해서 이제 회사로 갑니다. 7시 반에 회사를 도착을 해서 공부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순공 시간이라고 아시죠?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몰입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택했냐면은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뭔가를 찾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침이 잘 되신 분들이 있고 뭐 점심 아니면 저녁에 집중이 잘 되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시간 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30분 대신에 내가 온전히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하면 50%, 설명하면 100%.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강의에서 배운 거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그냥 듣는 걸로는 그냥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도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100%를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 자랑인 것 같지만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위키백과 사전 아시죠? 위키백과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위키백과에 앞에 위키를 빼고요, 누가 포토샵으로 부세라고 붙였어요. 부세백과라고. 제가 수강생 때 누가 그렇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강의 들어가는 것마다 제가 감투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쁠 때는 강사분들이 대답을 바로바로 못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답변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서 내가 아는 것을 답변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분명히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생길 때도 있고, 또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 알고 잘못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데, 저는 오히려 실수하면은 강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주면은 저한테 오히려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오히려 저한테 공부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앉혀놓고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뭐야 막 이러겠죠. 그래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알 때까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저도 한창 이게 이제 강사 준비를 하면서 계속 앞에서 앉혀놓고 시뮬레이션 했어요. 자, 봐봐. 윤주야 봐봐. 윤정아 봐봐. 내가 동생만, 이제 저희 딸부자 집이거든. 딸만 셋이에요. 동생들 앉혀놓고 계속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엄청 싫어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언니, 나 이런 부분 잘 이해가 안 됐어. 그래? 그럼 내가 다시 쉽게 설명해 줄게. 저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실력이 빨리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나마 좀 대화가 통하는, 가족 중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대화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나 오늘 뭐 경매 초급반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명도가 이런 거래 한번 설명할 때 분명히 하다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가서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실행하기인데요. 이것도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액션 플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표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직장 다닐 때 점심시간이 딱 1시간 주어졌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지금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밥을 거의 마시다시피 해요. 사실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 따라하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물건 검색하는 거,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강의 배우다 보면은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는 경매 물건만 검색해요. 또 지나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공매를 배워요. 경매 이제 검색 안 하고요, 공매만 검색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배운 게 있으면 계속해서 누적을 하셔야 돼요. 저도 행크에 있는 강의 웬만한 거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감을 잃지 않게 해서 매일매일 물건 검색을 이렇게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루틴을 세워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 임장의 생활화. 자, 이제 임장을 하러 가려면은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크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편한 복장에 운동화에, 저도 짐이 되게 많거든요, 임장 다닐 때. 근데 사실 이렇게 임장 다니면은 부담스러워서 오래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친구랑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약속 1시간 전에 약속 장소에 좀 빨리 도착해요. 예를 들어서 연남동, 이제 홍대나 연남동에서 약속이 잡히면 먼저 도착해서 부동산을 갑니다. 이제 연트럴파크라고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상권이 있어요. 거기 가서 1층에 권리금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걸 미리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상가가 다 돈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권리금 얼마, 여기는 얼마.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 평소에 바쁠 때 시간 쪼개서 임장 다니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친구 만날 때 1시간 일찍 먼저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퇴근시간,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신 사진이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제가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거의 4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회사 다닐 때는 강남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공원도 없고 다 빌딩 숲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공부하기 너무 좋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빌딩이 기본 20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의 시세, 지하의 시세, 시세 알아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물건 검색하러 가기 되게 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난 산책하면서 여기는 얼마일까? 그리고 분명히 회사 근처에 과거 경매나 공매로 낙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에 받았지? 그래서 지금 뭐가 들어왔지?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퇴사할 때쯤에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신탁 공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몰래 한 달 정도 이제 쉬는 텀을 뒀거든요. 이제 몰래 와서 입찰하고 낙찰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게 아닐 것 같지만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예전 2년 전에 고수의 장바구니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한번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상가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결국에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저도 이제 어제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저희 제시스 챌린지 저도 인증을 합니다. 저희 그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스토리로 맨날 올려요. 아침에 아니면 시간이 안 될 땐 저녁에 가서 운동하고 어제도 저녁에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PT를 이제 끊어놨는데 갈까 말까 30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결국 갔어요. 근데 막상 또 가서 운동하니까 오히려 피곤했던 게 좀 풀리더라고요. 정말 바쁠 때는 저도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이라도 또 쪼개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체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책상 앞에 그냥 마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재테크 성공 방정식 3단계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재테크 성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션 플랜, 두 번째로 현금 챌린지, 세 번째 부동산으로 더 벌기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 엑시트 플래너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연초에 엑시트 혹시 스터디 하신 분들 아니면 따로 구매하신 분들 엑시트 플래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보통 1월 달은 빽빽합니다.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허옇죠. 저도 마찬가지로 종이 다이어리는 지금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PC랑 모바일 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또 좋은 점이 연동이 됩니다. PC랑 모바일이. 이렇게 매일매일 플랜을 짜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꼭 종이 다이어리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왼쪽은 구글 캘린더고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투두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현금 챌린지인데요. 요즘 20대 MZ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들고 왔냐? 우리 이제 행크 커뮤니티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 모으는 거에 대한 습관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 돈 모으기, 짠테크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는 개념이 있어요. 앞에 보시는 사진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위에는 의식이고요. 밑에는 무의식이에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소비는 무의식이 압도적이다. 분명히 뭔가 내가 계산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우리의 소비는 95% 이상, 어떤 분은 99%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돈 모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소비를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가계부를 쓰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현금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실제로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요즘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막 연말이고 행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한번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의 장점은 일단 시각적으로 지출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대신 단점은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있고 현금 영수증 바로바로 얘기 안 하면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습관을 들이는 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시면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 집에서 놀고 있는 다이어리 바인더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뭔지 아시죠? 60 바인더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놀고 있는 바인더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계부 어플, 토스 요즘에 많이 쓰시거든요. 토스 어플도 좋습니다. 통장이랑 중요한 건 카드 사용 내역을 연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최근에 2달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해요. 왜 하필 2달치냐? 이게 고정 지출 말고 변동 지출의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경조사비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최근 2달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올해 12월 다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월달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하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비 계획 잘 세워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반으로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만 줄여도 성공이에요. 내가 10%만 덜 쓰자 이런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목표 지출 금액만큼 이 바인더에다가 현금을 넣습니다. 이게 요즘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금 바인더를 따로 팔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스티커 이쁘게 해서 팔더라고요. 뭐 그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현금 챌린지 하겠다고 굳이 사실 필요 없고 만약 없으면은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엔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출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더 버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먼저 모으고 공부해야 될까요? 종잣돈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돈을 먼저 모으는 게 중요할까요? 공부가 먼저일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 다시 돈 모으기가 알고리즘에 계속 올라와요. 1억 모으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짠테크만 하는 경우,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 자, 매월 200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200만 원씩 저축해서 1억을 모으려면 약 4년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 4년 동안 200만 원씩 저축 가능하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매월 200만 원 저축하고요. 연간 3천만 원 수익을 본다는 가정하에 돈을 같이 모아요. 그러면 얼마 걸려요? 딱 2년 걸립니다. 이 B의 사례는요, 실제 저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연간 3천만 원 벌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만 해보신 분들은 진짜 한 달에 뭐 수익 내는 거 해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레버리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죠. 그걸 잘 활용하시면 1년에 3천만 원 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년이면은 1억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짠테크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짠테크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의 자산 증식 속도와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이 또 1년 지나고 그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거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처음에는 종잣돈 모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1년에 2천만 원 모았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1년 모으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니까요, 돈을 모으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2천만 원에서 1억 모으는 거 얼마 안 걸리고요. 1억에서 10억 모으는 거 더 얼마 안 걸려요. 이런 스노우볼 효과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꼭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제 강의 로드맵을 안 하시고 그냥 막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번에 재테크 시작서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강의 다 듣고요, 마지막에 제시스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을 역행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역행자 누구누구님,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왜 로드맵들을 만들었을까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무장님이 오픈하신 전월세 계약법,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엑시트 클래스, 그리고 내년 1월 13일 날 재테크 기초반도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강의 로드맵대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지만이 절대 실수하지 않고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24년 재테크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치열하게 고민하시고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목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바로 계획을 세우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계획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 이 시기에 재테크 공부하신다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지인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재테크로 성공하신 분들 사례를 계속 보시고요. 계속 따라오세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직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무장님도 계시고 여기 행크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투자를 잘하고 계신 선배분들도 행크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믿고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자리에 서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